그리고 저희가 이제 FNF를 커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에 대한 반등 시그널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생 지수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올 초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항생 지수인데 지금 1월에 15,000, 1월 저점이 한 25% 정도 그쵸. 연초 상승했네요. 대비 지수가 25%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안에 해당 종목들은 50% 오른 거, 2배 오른 거 부지기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항생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중국 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 미분양 부동산이 사무실과 상업용 건물 중심으로 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 중국 미분양 부동산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이것만 봤을 때는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너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5.6% 증가했다는 수치가 2023년도 에 19%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그 축소되고 있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주거용보다 사무실이랑 상업용 건물에서 미분양 면적이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둔화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의 미분양 면적 증가율은 1.5%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활동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일선도시 중 하나인 선전시의 주택거래량도 3월이 5,196채로 지금 2021년 이후에 5,000채를 처음 회복한 거래요. 그리고 24년 이 4월 주간 거래량은 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반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이제 활력을 좀 찾고 있다, 아니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앞서 말한 미분양 부동산의 해소는 하반기에 물가 반등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 유도를 통화정책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지금의 물가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 그러니까 부동산 지원책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 정상화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그런 소비 지표를 각 품목별로 뜯어놓은 것을 보면 뭐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소비가 촉진이 되냐? 그 집을 거래해야 그런 게 소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구, 집 이사하면 뭐 가구 바꿔야 되고 가전도 다 바꾸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배웠지만 이 자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이 상승되면은 그만큼 이제 부자가 된 느낌을 받아서 소비도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자산 효과가 야기하는 이런 소비 효과 때문인데,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세가 이제 둔화되고 정상화되어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커멘트에서는 상반기는 제조업, 하반기는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기 반등이 빨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이제 그 고용시장 중심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임금도 반등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반기부터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내수 소비 회복 가속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커멘트인데,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올해 제시한 신규 고용 목표가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2023년에도 1,244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목표를 3.7% 상회했고, 올해 1분기도 이미 30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증가하면서 올해도 1,2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뷰가 많은데, 또 중국의 임금 증가율도 올해 들어서 상승 전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에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이런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중국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감을 낮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인데, 23년 1분기 이후에 4분기 만에 지금 플러스로 임금 증가율이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력 채용 의지가 임금 인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과거에 보면 임금이 한번 증가세로 전환이 되면
5, 6개분기 정도 연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개선을 이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차트인데 신규 고용의 이제 증감률이 22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23년 말로 갈수록 조금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제는 신규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으로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도 지금 23년은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24년 1분기부터 상승 전환한 거죠. 이는 곧 신규 인력 채용에 뭔가 기업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임금 상승이 소비 확대를 야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졌고 그게 이제 임금 상승으로 됐고 그 결과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반기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거죠. 확실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글로벌 IB들의 전망들이 긍정적인 톤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느껴져요. 물론 주가는 그거를 선반영해서 이미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뭐 확실히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펀더멘털도 지옥에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그런 지정학적 갈등 또 올해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 미국 민주당 공화당 경쟁적으로 또 중국을 때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상존하겠지만 그 중국 자체의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는 반등이 기대되는 점은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